여러분 말씀드리는 도중에 우리 최민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죠? 예, 박수 예, 맞아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건 뭐 매일매일 터져 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보수는 지금 길도 잃었고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 정말 권력 의지가 강한 윤핵관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를 앞세워서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중에 있고 심지어 저는 김한길 전 대표도 네. 거기 가서 다음에 당대표 도전하실지도 모르겠구나. 그 정도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주 공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주 공산이 된 보수의 근거지인 국민의힘을 그 삼국지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네. 예, 어떤 가문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사방에서 넘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도 이해가 좀 돼요. 이준석 스타일이 있잖아요. 좀 예를 들면 좀 싸가지 없게 하고 사람들한테 좀 차갑게 대하고 이런 리더십 문제는 있지만 자기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한 말 중에 그 핵심적인 말 중에 하나가 만약에 대선에 지면 저도 타격을 입겠지만 책임은 전부 후보가 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막 일이 잘 되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의원님 우리가 네. 연말까지 25만 돌파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24만 1,000인데 그래요? 예, 그리고 저 대선 때까지 30만 원 돌파하겠다. 왜냐면 유튜브들 모이잖아요. 진보 유튜브들 그러면, 모이면 우리는 그렇구나. 30만이 안 돼서 쪽팔려갖고 말을 세나게 못해. 50만 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후발주자잖아. 아니 그렇지 물론. 그래서 좀 의원님이 옆에 저희 소문 좀 많이 내주십시오. 네, 아니 지금 당장 좀 해주세요. 친구한테도 전화하고 지금 당장 좀 잘한다, 해주세요. 잘한다. 들어와 계신 분들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알림 설정 해놓으면요 저녁 7시마다 따박따박 알람이 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제2부속실 폐지. 뭐 영부인 용어 안 쓰고 뭐 김건희 등판 안 시켰다. 아니 근데 저는 의원님 오시면 이거부터 여쭤보고 싶었어요. 앞서 저희도 뭐 잠시 언급했지만 전북대에서 오늘 했던 얘기 있잖아요. 네, 그 화면 좀 띄워주세요. 그거부터 자유. 합시다. 예. 자유. 제가 그 앞뒤 얘기를 다 듣고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 이게 뭔가 맥락이 있을 줄 알았거든. 아닙니다. 그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질문이 너무 고차원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질문이. 아. 그 서울대 가서 질문 수준이 그 정도일 부먹 거다. 찍먹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예. 질문 자체가 무지하게 고난이도였고요. 우리 그러면 전북대 학생들한테 박수를 쳐야겠네. 그렇죠. 그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수준은 높습니다. 예, 예. 질문을 못 알아듣는 예.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N번방 방지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 같은 입법이 과연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맞는 거냐, 네. 자유에 맞는 거냐 이거였어요. 아. 그런데 갑자기 그냥 막 횡설수설 급기야 저런 말을 한 겁니다. 저것도 저 어디가 착시냐면 되게 우리가 시민의 개념을 얘기할 때 네. 예, 시민은 일정한 재산과 교양을 가진 집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민혁명이 일정한 재산과 교양을 가진 사람끼리만 한 줄 알아.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어떤 모순 속에 그 이렇게 정치 체제로서의 상권 분립이 왔는지 모르는 모르죠. 거죠. 대단히 서글. 공부를 안 그래서 했지. 저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극도로 빈곤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 자유가 왜 필요한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사람이 그 윤 후보가 얘기한 그런 시민인 줄 알아요. 일반 민중이에요. 그리고 시민혁명 즉 민주주의의 기본 믿음이 뭐냐? 근대 자본주의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은 자유와 이성은 인간의 본질이다. 그렇죠. 본질 기본권이란 얘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정확하게 얘기해 줘. 이분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계속 쓰잖아요. 저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죠. 민주주의예요. 우리 헌법에는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이 모든 걸 다 통합한다고 얘기가 돼 있고 이 우리 헌재에서 그렇게 해석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세 기둥이 자유, 평등, 박애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자유, 평등 속에 지금 얘기한 소위 유럽의 사회적 민주주의 얘기하던데 그냥 삼인주의예요. 그 삼인주의는 수정 자본주의를 채택한 정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오늘 그 학생의 질문의 내용은 그게 아니었어요. N번방 방지법이나 차별금지법이 혹시 이런 것이 민주주의 일반 원칙이 어떠냐니까 이건
너무 수준이 높아서 제가 전북대생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답이 정말 현문우답. 현문우다. 아니 예. 그러면 이제 창피해 앞으로 죽겠어. 청년들하고 미팅을 어떻게 해? 질문이 저렇게 막 나올 때. 아니 그러니까 미리 부먹 찍먹 수준으로 아니, 질문을 세팅? 해야죠. 세팅? 요즘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깜짝. 대학생들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아니 그나저나 쪽벌도 다시 나왔던데? 아니 뭐 쪽벌은 뭐 그거야 긴장 풀면 쓱 풀리는 거죠. 그런 거야? 그게 제가 조금 취재를 해봤더니 신체적 그 특성이 있는 거. 특성에서 나오는 거라 아주 긴장하지 않으면 척벌이 그러니까요. 된답니다. 뭐 굉장히 뭐 그거야 뭐 그러면 뭐, 그래서 예. 그거는 이해하고.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저는 네. 지각은 왜 했답니까? 그러니까 지각까지 한 게 지각하고 저런 망언하고 하고.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러고 지금 군산에 또 횟집에 술 마시러 갔다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아니 그것도 뭐 앱 아까 그것도 나. 그러니까 앱 얘기가 사실은 더 얼척 없는 거죠. 지금 구직앱 다 있습니다. 그게 뭘 10년 후에 나와요. 아우 정말. 아 진짜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지금 1, 2학년 학생들 졸업할 때쯤 되면 나온다는 얘기인데 취업앱 멘트가 예. 사실 2030엔 더 충격일 거야. 더 충격이다. 아까 가난 그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분통이 터질 일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제일 지지 기반이 사실은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르신들. 네, 주로 국민의힘 찍죠. 그분. 그럼 그런 분들이 2030들은 그 어플리케이션 앱 관련된 발언에 있어서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러니까 있다는 그게 제일 겁니다. 크다니까 제가 지금 커뮤니티 감각적으로. 반응들도 아주 폭발적이고 그 기존에 김건희 그 7만 원 건보료 이런 것도 세다고. 그렇죠. 바로 와닿거든. 네. 그거 아직도- 재산 60 몇 억인데 7만 원?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나와. 이게 건보체계 빨리 개편하세요. 네. 네. 제 부속실, 제2부속실 폐지 영부인 등등 어쨌든 김건희 어떻게 보면 페이드아웃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의도 예, 우선 첫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자기 부인 못 나온다고 자기 부인 문제 있다고 제2부속실을 폐지합니까? 저는 살다가 자기에게 제도를 맞추는 후보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되게- 애꿎은 영부인제를 건드리냐고. 예. 그리고 영부인제도를 왜 없앱니까? 우리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경수 여사 멋있었고요. 권양숙 여사님 멋있었고요. 그리고 이호 여사님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김정숙 여사 야 칭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부인 필요하고 제2부속실을 확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오직 김건희 맞춤형으로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 영부인이라는 말도 없앴으면 좋겠다. 무슨 이런 후보가 다 있습니까? 부끄럽죠. 왕이세요, 왕. 그걸 딱 보고 왕이세요, 왕. 그리고 제2부속실 없으면 어떡하려고요? 지금 영부인들을 외교가 과거의 내조 형식이 아니라 적극적 영부인 형태로 세계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착오적입니다. 이거는 30대 40대들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보면 상당히 경악할 만한 얘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여성 대통령이 나오면 또 남성 배우자가 있으면 남성 배우자 네, 역할을 네.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이제 지금 폭풍이 휘몰아치고 폭우가 막 쏟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일단 피하고 보자 이런 어떤 속셈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순간을 모면하겠다라는 의지에서 깊은 생각 없이 막 나오는 말 같고 오늘 그 왜 방송에서 원희룡 전 지사도 지금 선대위에서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이거 선대위에서 논의된 내용 아니다. 그건 뭡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 후보하고. 후보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지금 선대위 안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것 내가 같고 볼 때는 집에서 김건희나 아니면 천공 스승이나 이런 사람이 코치를 해줬을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은 저렇게 이야기하잖아. 저 부속실 폐지하겠다, 네. 뭐 안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갖냐? 보통 사람들은 야 진짜 문제가 심각한가 보다.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만 계속 생각나고 김건희가 계속 주목되는 거예요. 도대체 네. 얼마나 문제가 많길래? 야. 네, 그리고 그 제2부속실 폐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법 개정해야 돼요. 네. 아니 그나저나 그렇죠. 그 우리 최민희 의원님은 이 제2부속실 얘기만 나오면 아픈 저 상처가 있잖아요. 열받죠. 저 좀 이거 좀 틀어주세요. 제가 보내드린 거. 어, 제가- 진짜. 저기 있다. 제가 국회에서 저런 얘기를 합니다. 2014년 말인데요. 저때 제가 몰래카메라 박근혜 청와대 제2부속실에 몰래카메라를 폭로합니다. 그런데 네. 제2부속실이 그때는 박근혜가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박근혜를 보좌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의 제2부속실에 몰카가 있다는 건 누구 감시용입니까? 저는 박근혜 감시용이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래서 국회에서 박근혜 안전한 거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래갖고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 그러고 나서 김기춘이 조윤선 씨를 보냈습니다. 저한테. 네. 그때 정무수석인가 그랬죠? 정무수석이었고요. 네.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조윤선 씨가 얘기를 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말로야 하는데
최민희 의원님은 자료를 들이대니까 고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몰래카메라 폐기하겠다,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 그래서 제2부속실을 제가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에 제2부속실이 폐지되고 안봉근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제가 저걸 하고 그다음에 침대 세계 폭로해서 찍힌 거는 한마디고. 저거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최민희 생각해요. 청와대 내부까지 깊숙이 들어온다. 정치권에서 퇴출을 시켜야겠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지금 제2부속실 폐지시켰다고 하면 당시 대통령 배우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2부속실의 그 존재 자체가 네, 필요 없었어요. 필요 없었던 것인데 말하자면 부속실이 2개 있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 문제 제기와 또 그 이후에 우리 최 의원님이 그 겪으셨던 고초는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우리 동네를 다니면서 우연히 박근혜 청와대 경호실에 있던 분을 만났어요. 오래 근무했던 그분이 저한테 제가 막 이게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의원님 살아계신 걸 다행으로 생각하셔야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원님이 하나씩 폭로할 때마다 청와대는 발칵발칵 뒤집어 썼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집 남친이 그랬어요. 남의 그 안방까지 들여다보고 침대 3개 폭로해 놓고 뭐 150만 원 벌금 받았으면 그거 뭐 가벼운 거 아니야? 그게 왜 가볍습니까? 잘했으면 칭찬을 받아야. 집에 있는 남친이. 야, 진짜.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하면 좀 흥분하는데 오늘 요 대목에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제가 지난번에 천공의 유튜브를 봤다. 그래서 천공 유튜브 내용이 김건희는 나오지 말고 맞아. 그 얘기 너무. 예, 제가 얘기했어요. 김건희 나오지 말고 스크랩 내주 하라 그랬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올 것 같다. 제가 그랬는데 그 윤석열 후보가 그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한 말이 있어요. 김건희가 애초에 나올 계획이 없었다. 없었다. 거짓말이야. 예, 그래서 제가 그거 가져왔어요. 그 앞에 했던 말이 또 있거든. 네, 네. 우선 7월 27일 중앙일보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부인 김 씨가 죄 지은 거라도 있느냐? 예, 그 부인을 만나보면 여자 윤석열이라고 할 정도로 화통하고 리더십이 있어서 남편의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그 7월 달. 7월 27일입니다. 10월 14일 중앙일보 김 씨와 관련해 캠프 관계자는 지금 건강이 조금 안 좋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확정하는 시기를 전후해선 윤 전 총장 옆에 설 것이다. 네. 애교머리 자르고 단정히 했다. 남편 지원 유세 나설 차비를 하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10월 달에. 그다음에 11월 5일 이건 SBS입니다. 배우자가 본선에서는 필요한 부분 위주로 활동을 하리란 암묵적인 공감대가 캠프 내에 있다. 그래서 후보 부인 지원도 선대위가 꾸려지면 선대위가 할 것이다. 네. 이게 11월 5일이고요. 네. 11월 12일 조선일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조만간 공개 무대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네. 윤 후보는 이거 윤 후보 말이에요. 경선 과정에서는 김 씨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었지만 본선 무대에선 공개적으로 나서는 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주변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다. 이게 11월 12일이고요. 12월 12일. 예, 12월 2일입니다. 12월 이건 2일. MBN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이 선거운동 참여 안에 뭐라고 했냐. 대통령 부인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왜 제2부속실을 폐지합니까? 영부인 역할 없어요. 예, 그다음에 윤 후보가 채널A와 인터뷰에서 김 씨가 적극적으로 선거 캠페인에 지원할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요지로. 그리고는 다만 적극적으로 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월 6일 MBN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김 씨 등판에 대해서 김 씨가 지금 윤 후보 내조를 충실히 잘하고 있다. 공직선거 기간은 한참 후다.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윤석열 후보는 집에 가서 제처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이게 또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15일 조선일보.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물어봤냐 그랬더니 너무 늦게 들어가서 못 물어봤다.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12월 15일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의 공개석상 등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 씨가 언론과의 통화에서 언제 등판해야 할지 알려달라.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다. 이거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예. 겁니다. 그런데 12월 22일 SBS 보도예요. 윤 후보는 이게 동아일보하고 한 걸 SBS가 보도한 거죠. 다시 재보도한 건데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 제천은 정치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가관입니다. 말을 몇 번 바꾸는지 몰라요. 이런 게 말 바꾸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한테 말 바꾸기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그런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기본소득을 그냥 처음부터 왕창 하겠다. 이런 생각을 소신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 여건이 안 돼요. 재정이. 아 그러면 청년 기본소득부터 하겠다. 이게 뭐가 말 바꾸기입니까? 그건 조정이죠. 조정. 네, 이거는 예. 조정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제일 웃긴 게 언론인데요. 이런 거야. 타협이 뭡니까? A, B가 각자 자기 입장이 있어요. 이걸 고집하면 타협 안 돼요. 그렇죠. 말을 바꿔야 타협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말 바꾸기는 타협의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한 건 타협을 위한 양보예요. 우리 그런데- 일부에서 네. 그 선거운동 이재명 후보 잘하냐 여론조사 JTBC 했는데 그렇죠. 59.7. 그렇죠. 그러니까 말 바꾸기라고 하면 안 돼요. 네. 민심을 수렴해서 그럼. 조건이 되기를 기다린다. 네네. 그래서 그 말 바꾸기 얘기하면 이 얘기 좀 꼭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수정 선대위원장이 예. 이재명 아들 도박건과 김건희 건 경중을 막 비교한 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허위 경력에 대한 것도 말했고 과장이 많다. 뭐 대학이 허위가 아니라 과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과장한 얘기했어요. 거 아니냐. 예. 뭐 그리고 뭐 한참 얘기했는데 이수정 선대위원장 요즘에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그 이분이 이런 겁니다. 이분이 들어갈 때 이게 사람이 다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 뭐냐면 들어갈 때 흔쾌하게 들어가질 못했어요. 네, 한번 이분 브레이크가 걸렸지. 이분 들어오는 걸 반대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그때 가출까지 하셨습니다. 가출.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를 지켜준 윤석열 후보한테 절대 충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특히 그런 김건희가 낙점했나? 뭐 왜 이렇게 김건희한테 충성을 하지? 아니 그 이준석 아까 여기 보면 윤석열 후보를 두고 여자 윤석열이 김건희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둘은 이제 부부니까 일심동체로 보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적극 실드치는 게 윤석열 후보에게 충성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네. 근데 참 그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 부인 태도가 그렇더라고요. 이거 저희 책임입니다. 제가 후보 부인하고 우연히 좀 얘기를 할 기회가 네네. 있었는데 이 아들 문제를 두고 너무 적극적으로 막 실드 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실드는 제 표현입니다. 네. 제가 정말 아이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게 맞죠. 그런 태도들어요. 일반적인 부모님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예. 이재명 후보도 그런 태도예요. 예. 그런데 이수정 씨는 누구니 이준석이 가출했을 때도 내가 30살 아이 키워봐서 아들이 그 있다. 심리 예.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얼라로 그러니까 보는 거지. 자녀 성인데도 부모가 무한대 책임이다.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정말 자식들을 센 그립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아주.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이병철 회장 얘기 좀 해드릴게요. 네. 이병철 회장이 뭐라 그랬냐. 참 골프하고 자식들은 맘대로 한다. 네, 저희는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서울대의 책임을 물은 거죠. 김건희 씨의 상습적, 반복적 허위 이력, 허위 학력 쓴 거 이거에 대해서 그 서울대 글로벌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중에 그 뉴욕대 네, 가는 GLA. 7일 있었잖아요. 네. 7일. 근데 그걸 딱 떼서 뉴욕대 연수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어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연수라고 대한민국에. 쓰면서 그걸 또 학력란에 학력란에 넣었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학교 책임이 이수정 씨가 대학의 문제. 대학 책임이라고. 저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이 사람이 또 교수야. 그러니까 이런 분은 다시 교수 하시면 안 돼요. 그만해야 돼. 네,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좋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쌓았던 것도 이번에 다 털어먹는 것 같아요. 예. 광고 하나 하고 네. 자 다음 건 넘어가자. 자, 우리 최민희 의원님 오실 때마다 하는 광고 있죠? 최민희 의원님에게 꼭 요걸 드시게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광고입니다. 좋아요. 없어요. 예. 없어. 내 거라도 줘야 돼. 산삼진 99. 예,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산삼진 99 기본 컨셉은 산삼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고, 근데 산삼이 비싸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홍삼값에 산삼 먹자 기본 컨셉이에요. 네. 산삼진 99. 진짜 잘한다. 지난주에 너무 못해서 야 본인이 하셨어. 내가 본인이. 했어.
쉽진 읽으시는 거 저도 봤어요. 예. 자, 이 산삼진구구 저희 박시영닷컴의 아주 효자 상품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재구매를 해주시는 상품. 재구매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또 뭐 효능이라든지 기능성이라든지 모두 인정받고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야생 산양산삼 99% 그리고 여기 1% 남는 건 뭐야? 그러신 분이 있는데 인삼 열매입니다. 위생병 한 병 요게 이제 가격으로 따지자면 6,000원 꼴이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한 달치 30병 들어있는 게 36만 원인데 이게 지금 박시영닷컴에서는 1+1 두 상자가 가죠. 한 상자에 18만 원, 30개를 나눠보면 하나에 6,000원 꼴. 커피 한 잔 드실 가격이면 매일매일 내 건강, 내 면역력을 챙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산삼진 99의 기본적인 컨셉인데 지금 연말이고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뭐 저희가 이제 추석 때는 추석 선물하셔라, 설 때는 설 선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연말 연시에 뭐 귀한 분들,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할 때 뭐 이것저것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홍삼 선물 무진장 나옵니다. 홍삼 이제 하지 마시고 산삼하십시오. 네. 맞네. 산삼진 99 잘한다. 너무 잘한다. 오늘도 저희가 광고해드렸고 지금 특별 이벤트 진행되고 있거든요. 산삼진 99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 모든 분들께 지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구매만 하시면 다 드리네요. 요새는 예전에는 뭐 댓글 남기고 이래 드렸는데 지금 이제 구매만 하면 모두 선물 드립니다. 산삼진 99와 함께 산양산삼 차. 차 내려서 드실 수 있는 산양산삼 차도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요 기회에 뭐 홈쇼핑에서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요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산삼진 99 한번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그 뭐 이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과 관련된 지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아까 네. 조금 모두의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좀 짚어주시죠.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네. 보십니까? 우선 첫째는 조직적 본질이 있습니다. 이건 예고된 시스템의 보복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스템의 보복. 시스템의 보복이에요. 왜냐하면 총괄 선대위원장이 있고 상임 선대위원장이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조수진 공보단장은 김종인 위원장 말 듣습니까? 총괄이니까. 상임인 이준석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거기도 공동 선대위원장이죠. 그렇죠. 이준석. 김병준이 그렇죠. 또 있잖아요. 예. 그리고 상임이 또 있어요. 김병준. 김병준이 또 있죠. 그러니까 측정 시야야, 얘 측정. 머리가 세 개야. 머리가 세 개인데 머리끼리 늘 싸워.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 헷갈리죠.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은 거짓말한 거 빼고 무슨 테레비가 안 나와 뒤에 테레비가 있는데. 버젓이. 예. 네 그런 거 빼고 이분은 그래서 답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나 후보 말 들을 거야. 그 말은 전제가 총괄 상임이 둘이니까 나 헷갈려 이 얘기를 한 거이기도 해요. 결국 뭐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후보가 되는 거지. 근데 선대위원장들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의 보복이에요. 예. 첫째.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비선 생긴다. 그렇죠. 반드시 내분 생긴다. 그렇게 간 거고. 두 번째는 이거는 권력투쟁이 벌어졌는데 무시무시한 권력투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후보는 정치권의 권력투쟁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책도 안 읽으신 것 같아. 그래서 적어도 정조가 노론한테 당하는 것만 읽어도 저런 실수는 안 하는데 아니 사실 그런 책 안 읽은 거. 요 책만 읽어도 괜찮은데. 이거 읽으세요. 이거 네. 원어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윤석열 후보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윤석열이 이 책을 읽었으면 이렇게 안 하지. 그렇죠. 안 읽었어. 안 안 읽었어. 읽었지. 예, 예. 그래서 책 좀 읽읍시다. 책 좀. 아 참. 지금 이게 윤핵관과 그 이준석이지만 사실은 이준석 김종인으로 대비되는 그리고 살짝 숨어 있는 김한길 대표. 김한길 대표 진짜 야그세요. 예, 거기가 권력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상태에서 무주공산에서. 무주공산에서. 네, 권력투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왜 윤석열이 안 나오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후보가 어떻게 나와요? 이럴 때 싸우는데 자기가 다 모셔온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김종인 위원장한테 칼을 쥐어줬지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오늘 기자회견 하셨어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그런 기자회견을 해요? 네거티브 안 한다고 어제 얘기하고 오늘 자기가 네거티브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얘기했죠. 네, 대장동으로 엎어치기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그렇죠. 기자들이 대장동 질문을 하나도 안 하고 관심이 김문기 거기가 씨. 아니거든. 그러고 이준석 얘기하고 선대위 어떻게 개편할 거냐만 물어요. 그러니까 완전 실패한 기자회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총기가 떨어짐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측하기를 네. 변수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 변수는 다 사람이에요. 지금 변수가 권성동, 장제원 그냥 호칭 뺍니다.
김종인, 이준석, 김한길, 김병준 그리고 홍준표 다 변수예요. 얘 장 밖에서 먼 변방에서 탁 쳐다보면서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 홍준표.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막사를 따로 치고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저기서 지분을 가질까 하는 김한길 전 네. 대표. 그리고 후보 집 김건희 씨 등등 아주 가까운 친인척처럼 가 있는 윤핵관. 거기에 장제원이 정점이지. 그렇죠. 이번에 그 가만히 계셔야지 다 드러났어. 거기서 뽀록 났어요. 예, 둘이 싸우는데 이준석 옹졸하다. 했지. 예, 쓱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방점은 이준석 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준석 옹졸하다. 자기 정치한다 이거지. 옹졸하다 이번에 그랬거든요. 뽀록 다 났어. 그러니까 다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이 판에서 결국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 권력 투쟁에서 저는 윤핵관으로 봅니다. 윤핵관.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를 후보로 만든 것이 윤핵관이기 때문에. 야 이게 윤핵관이 꼭 십상시 같이 느껴져요. 저는. 아니 그거 지금 일리 있는 게 지금 예를 들면 윤석열 김건희 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따 좀 다루겠습니다. 양평 건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상당 기간 지금 끝까지 갈 거야 아마. 그럼요. 그러면 이 부분을 김종인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어떻게 얘기를 해? 자, 후보의 심정을 잘 아는 옆에서 떠들어줘야지. 누가 얘기를 할까 그걸?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렇죠. 검사 출신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이 사안이 드러나서 갈등을 일으킨 건 이준석과 조수진이에요. 네. 그런데 뭐 가지고 붙었다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죠. 내용이. 김건희 건. 김건희 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 선대위에 대해서. 김건희가 겸임 교수 될 때 시간 강사는 그렇게 뽑는 거다. 이런 기자회견을 캠프 내에 지식인 몇 명이 하겠다는 것을. 그 교수 출신들의 의원들이.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게 즉각 후보한테 올라가더라.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조수진이 후보 입장을 얘기하는데 내가 사과까지 했는데 사실 사과 제대로 안 했는데 사과까지 했는데 왜 당이 도와주지 않냐. 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김건희 씨 허위 이력, 허위 학력, 폭로와 관련한 대응책을 놓고 싸운 겁니다. 그러면 윤핵관 뒤에 누가 있다고 보냐? 저는 윤핵관은 이준석 대표와 김건희 씨 사이보다 김건희 씨와 윤핵관이 훨씬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요. 훨씬 가깝고 훨씬 그래서-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원활할 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아침에 밥을 먹는다. 그 얘기가 들려오더라고. 장재원, 뭐 김병민 그러니까요. 이런 친구들이 가깝다. 이런 아침에 얘기. 밥을 먹는다. 그리고 드라마를 같이 보는 사이다. 뭐 이런 소문이 있을 지금 정도예요. 소문이 그렇게 돌고 있어요, 실제로. 예, 그리고 예. 만약에 이게 그렇게까지 접점이 없다면, 만약에 그냥 심기를 살펴서 움직이는 수준이라면 지금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그럼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기자회견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한테 기자들이 어떻게 선대위를 슬림화하고 일하는 선대위로 만들 거냐. 답을 못했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옆에 임태희가 있다가 딱 나타나서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임태희도 끝끝내 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나갈 때 그 사람 옆에 바짝 붙어 있었던 게 누구냐? 권성동 전 의원이 권성동 의원. 예. 지금 사무총장이죠. 근데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윤핵관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음. 왜 붙어 있을까요? 딴소리 부당해. 후보가 일시적으로 칼을 쥐어줬거든요. 김종인 관리해야죠. 위원장한테. 그래서 결국 저는 이게 제 조심스러운 예측은 김종인 위원장이 무력화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이렇게 봐요. 봅니다. 그렇게 보고 결국은 원래 모델 김한길, 김병준 뭐 이런 사람 쓰면서 안철수 끌어들이자 이걸로 승부를 보려고 할 거예요. 네, 결국은. 네, 네. 네. 그래서 몹시 심플하게 생각하고 있는 과정 속에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김한길도 그래서 이제 뭐 이준석 골치 아프고 차라리 아까 있던 신지혜나 뭐 이렇게 해서 여성층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김한길 위원장이 2030의 정서를 너무 몰라. 페미니스트의 대표가 아니야. 신지혜는 거기서도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라고. 그러니까 여성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일부 세력만 좋아하지. 자 착각한 그러면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답답한 사람들이 있겠죠. 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설을 냈어요. 사설 전에 제가 요거 하나 읽어드려도 예, 됩니까? 예, 예. 어제
어제 제가 TV조선 그 메인 뉴스 9시 뉴스를 보다가 너무 그 앵커의 멘트가 인상적이어서 받아 적었어요, 진짜로. 왜냐면 내가 까먹을까 봐. 네. 자, 신동욱 앵커 아시죠? 9시 그 TV조선 뉴스 앵커인데 그 조수진, 이준석 요 사태를 전하면서 조수진 최고위원의 막무가내 행태와 이준석 대표의 가벼운 처신이 정면 충돌했고 여기에 윤 후보의 어정쩡한 태도까지 맞물리면서 상황이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이게 다른 뉴스의 멘트가 아니라 TV조선의 앵커의 멘트였는데 이러고 나서 앞에 한 15분, 20분 가량을 이 뉴스만으로 국민의힘을 후드려 깝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의 어떤 까는 모양이 있으면 그 뒤에 뭔가 쉴드 치거나 뭐 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필패다 이렇게 TV조선이 판단을 한 거죠. 네. 2012년 민주당 같아요. 네. 그때 보세요. 첫째 2012년 민주당이 낙관론이 팽배했어요. 그 낙관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정권 교체가 58%였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저는 이긴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초짜였던 거죠. 그런데 정작 나중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거의 40%가 박근혜를 지지해. 박근혜가 돼도 정권 교체다. 그렇지. 여기 하나 예. 있고 두 번째 그때 사실 이제 후보도 처음 정치를 하시고 그리고 후보랑 같이 했던 문성근 뭐 이런 사람 다 잘렸어요. 네, 이해찬 딸렸지. 그래서 그때는 사실 문외관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당내에 있던 사람들이 둘러쌌어요. 이해찬 대표도 그때 뭐 물러났죠. 같이 아웃되고.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캠프를 공감 캠프, 시민 캠프, 무슨 캠프 쪼개더라고. 지금 여기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새시대위원회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그때 그 분위기를 주도했던 게 김한길 전 대표세요. 이해찬 대표 쫓아내는데 맞아. 주동하신 분이에요. 기가 막히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너무 어게인이야. 제가 지금 보면. 그러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후보가 얘기하셨죠. 책에다가 이해찬 대표가 대표 없이 치르는 선거는 이길 수 없었고 아하. 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지금 국민의힘이 당이 없어요. 사람들만 떠다녀요. 그래서 제가 근본이 있는 정당 민주당, 그렇지 않은 정당 국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오늘 겁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요거 제목 볼게요. 조선일보 학명의 사태까지 매일 내분. 야 국민 시선 두렵지 않은가. 그래갖고 아까 얘기한 거 후보 쓴 까고 거예요. 있어 지금. 예. 불안해서. 동아일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요. 동아일보도 사설로 야 울산 회동 18일 만에 막장 집안 싸움 이런 장면 난생 처음. 정말 난생 처음이죠. 진짜. 그래서 이게 그 필패 법칙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운다. 그렇죠. 그렇지. 원래 자동질환. 선거는 예. 여야가 나누어서 너 죽고 나 살자고 싸우는 게 선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맨날 자기들끼리 싸워. 아니 이 민주당은 아무리 언론이 싸움을 붙일래도 싸우질 않네. 그렇죠. 이 점에서 송영길 대표를 칭찬해줘야 됩니다. 정말 송영길 대표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조용하게. 네, 네. 조용하게. 아. 또 최근에 또 병원에도 계셨고 아팠어요. 아팠어. 수술을 뭐 2번이나 했다. 네. 뭐 그런 거예요. 자,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 네. 여론조사에 좀 영향 미치겠죠? 저는 미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지난주에 우리 둘이 할 때 여론조사 영향 미친다. 3-4% 미친다. 딱 그렇게 바로 돼요. 영향이 왔어요. 이건 저기 단기적으로만 한 2%짜리인데 네, 그 정도 됩니다. 원래는 한 3% 넘을 줄 알았는데 대장동 약간 그게 있어서 한 내주에는 한 2% 정도 작용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준석이 뭐 20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역시 안 변하는구나 이거를 확실히 줬다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렇죠. 민주당이 쇄신과 변화 드라이브를 걸면 네. 대비 효과가 커서 앞으로도 큰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양평권이 커지고 있어요. 강득호 의원 나온 거 봤잖아 내가. 그래서 나이스. 얘기한 것도 봤어. 근데 그 단어를 까먹었어. 진돗개 정신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를 본인은 말 안 하고 강득호 의원이 진돗개요. 아니 왜 우리가 진돗개 얘기를 했어. 하기는. 했는데 처음에 파이팅 뭐. 빨리 그런데 너무 어쨌든 멋있었어. 강득호 의원 훌륭합니다. 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네. 겁니다. 의정 활동 그리고 초선이시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는 건데 멋있었습니다. 예. 제가 민주당에 주문하고 싶은 게 양평 국정조사를 추진해라예요. 걸어놔라. 아, 국정조사. 예, 왜냐면 국정조사감이에요. 지금 2014년 6월이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이게 환경부에서 그 환경부에 허가가 나는 거예요. 환경 영향 평가에서. 네. 네네. 이게 하수 처리와 관련돼서 그렇죠. 하수 처리를 일부 확대하면 아파트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게 2014년 6월에 되거든요.
이거 환경부가 한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럼 환경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양평군이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지자체에서 못 하는 거죠. 경기도가 음. 환경부에 신청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경기도 그게 됐죠. 연결이 다 되죠. 그다음에 여기 처음에 농지였잖아요. 네네. 이 농지를 형질 변경해 주는 거 어디가 관여합니까? 국토부. 그래서 저는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 다 해야 된다. 예, 국토부가. 그리고 이 하다 보면 이게 그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도 개입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파다 보면 이게 사회 찬스는 안 썼을까?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주지청장은 국정조사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여주지청장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 네, 궁금해요. 요게 궁금한 거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편적으로 요게 계속 흘러가요. 양평 공흥지구가 뭐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식수원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건데 바뀌었다. 지금 말씀하신 2014년 6월이라는 게 수자원 관리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조안이 그래요, 우리는. 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수자원 관리 특별지구 이게 1권역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기 뭐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네, 일이고 네, 못할 뭔가 일을 한 형질 거예요. 변경을 한다는 것도 무언가 절차를 분명히 거쳤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일사천리로 촥촥촥촥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돼 나중에 그러니까 먼저 그런- 허가내주고 나중에 모든 게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진짜 강덕구 의원 대단하신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양평의 소리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착 들여다봤을 때 이게 본인이 그 도의원 뭐 그 의정을 하지 않으셨거나 그걸 모르신다면 공부하는데 시간 더 오래 걸렸을 맞아요. 것 같은데 알고 있었어. 한눈에 쫙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이거를 참 와 정리를 연정할 때 그 부지사도 했었고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도의회 의장도 했기 네. 때문에. 근데 저는 국정조사 100% 동의하고 네. 만약에 나중에 대장동 때문에 특검 가자 막 주장하면 지금 우리를 한쪽은 고발사주 생각하는데 그게 고발사주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고발사주 아니고요. 같은 걸로 요 봅시다. 양평입니다. 양평. 예. 땅 특검 가면 양평이다. 네. 다 무조건. 네네. 그래서 저는 양평을 덮어라. 그렇죠. 양평의 기적을 깨부숴라. 양평하면 장모처 그다음 윤석열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굉장히 의혹 덩어리입니다. 네, 그 얘기 하고 싶습니다. 김진태 조폭 꺼냈다가 또 망신살 뻗쳤죠? 이거 어떻게 됐냐면 오늘 뭐 김종인 위원장이 스스로 깨서 머쓱해졌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예.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오전에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런데 두 사람이 박았어요. 한 명이 이수정, 한 명이 김진태. 김진태. 예. 근데 김진태 의원의 경우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청문회 때 이분이 김건희 씨에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얘기 뭐 저도 한 바가 서울대 있는데. 경영학 예. 석사를 밝혀낸 분이 김진태 김진태죠. 의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검찰총장 열심히 청문회 해야 때입니다. 되겠죠. 예. 지난번에 뉴스공장 갔다가 그 박철민 얘기만 지금 들었는데 박철민이 그 협박 편지를 보내는 거 네. 이준석한테 네. 그게 본인 안 갖고 있는 게 많은 거야. 근데 이준석은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뉴스공장에 그걸 제보한 거야 변호사가. 그러니까 뉴스공장 안에서 저 김진태 의원 나왔고 그때 내 얘기했잖아요. 예. 첨예하게 붙었거든. 근데 그 뒤에 꼬랑지를 좀 실제로 내렸어요 김진태가. 근데 갑자기 또 슬그머니 등장한 거야. 예. 옛날 걸 가지고. 옛날 조폭이란 단어의 자극성이 있으니까 계속 그냥 이걸 네. 국을 끓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옛날에 썼던 예. 걸 가지고 또 그런데 우려먹는 김진태 전 의원의 그 폭로는 그 우호적인 언론들도 별로 안 안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이 사건은 이미 박찬명이 거짓말쟁이라는 게 많이 드러났기 뽀록 때문에. 났으니까. 예. 자, 이것으로 2부 우리 최민희 의원님 편 마치고 네. 슈퍼챗 보낸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 2부도 소개해 주시고요. 3부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황희두 대표 그리고 정재우 씨 모시고 진짜 2030 청년 이야기 심층적으로 좀 그리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백과 이야기도 함께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민희 의원님과 함께 했고요.